예, 안녕하세요. 오정열 한국통사 2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자체가 고조선의 20진법인데 20진법이라는 것은 참 처음 들어보겠지만 혹시 중남미의 마야나 잉카, 아즈텍 문명을 관심 있는 분은 바로 마야 문명이 20진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구대 암각화를 하면서 우리 고대 샤먼들은 20진법을 썼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고조선의 20진법을 할 때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조선의 20진법. 근데 그 고조선의 20진법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이 기37이라는 것은 우리 삼국유사 고조선주에서 환웅께서 웅족과 호족의 사람에게 쑥과 마늘, 어떤 분은 달래라고 하는데 쑥과 마늘을 주고 불견 일광 100일, 해를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서 기37일 하면 너희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나올 때 기37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20진법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것은 20하루인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20하루인지 20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37일과 20진법의 비밀을 찾는데 중요한 요소는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애, 신령스러운 쑥 한 줌입니다. 1주.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은 마늘로도 해석하고 달래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마늘 또는 달래 20매, 20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21개도 아니고 20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마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기37일 하랬어요. 금기를 371 하라고. 이 4가지가 무지 중요한 요소인데 이 4가지를 사실 그냥 누구도 이렇게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다 20하루로 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37일과 20진법의 상관성을 오늘은 설명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37은 도대체 며칠인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3 곱하기 7에서 21일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금줄을 걸고 21일 동안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37을 하니까 37, 21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북두칠성, 생명을 관장하는 칠성의 기운을 천지인 3회를 해서 22일로 계산한 것과 이 기37이 과연 같은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3, 기7. 그러니까 3일날 금기하고 7일날 금기하면 100일 동안에 10번의 날짜가 번복되거든요. 그러면 이틀씩 해서 총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21일인지 22일인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1일로 계산한 물론 우리나라에 단군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삼국유사 고조선제를 해석하는 수많은 책과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 이런 데서도 거의 99.5% 이상이 20하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이렇게 가져다가 놓은 건데 똑같습니다.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일 동안 20개 쑥 한 줌입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이거 급행열차를 탄 건지 고속열차를 탄 건지 100일을 채우지 않고 20하루 만에 사람이 됐대요. 자, 고대 신화나 이런 데서 100일인데 100일을 채우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아무튼 다 21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키백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금기하였는데 3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다. 여기도 여전히 21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논문이든 뭐든 전부 다 21일로 계산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수백 개의 논문 가운데 딱 하나. 근데 이거에 많이 안 알려진 이유가 이게 국어 국문학에서 발표한 논문이라 역사학에서 안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단위요, 일주와 매라고 하는 단위사, 우리가 말하는 한 개, 두 개,
뭐 한 양동이, 뭐 한술, 뭐 그다음에 한 푸대 할 때 그런 단위사가 있거든요. 그 단위사 주와 매의 뜻과 쓰임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영애 일주 산 20매라는 논문입니다. 1991년에 썼으니까 30년 전의 논문입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국어 어문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줄을 쌀이나 갈대로 만든 회와 같이 약을 한 줌 되게 묶은 것 또는 그만한 분량을 지칭하는 한 줌의 뜻으로 결론지어한다. 쑥이 한 줌이면 쑥대가 20주가 될 것이고 이는 산 20매와 함께 371과 서로 맞아 떨어지는 수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임상학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40명 정도 되는 답사단을 이끌고 진짜 야산에서 쑥대를 발견하고 이걸 잘라서 여러 사람에게 한 줌에 어른 손으로 한 줌을 쥐게 했을 때 지금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 정도 두께와 요 정도 크기를 해서 한 손에 쥘 수 있는 양이 몇 개 해서 평균을 했더니 대략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성훈 이분도 쑥 1주 우리가 이제 한약에서 이렇게 이러한 풀잎이 있는 이런 줄기를 한 줄기를 이렇게 한 묶음을 한 것을 일주라고 하는데 대략 일주를 20개 정도로 묶은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상학적으로도 맞습니다. 들쑥을 20개 정도로 해서 딱 잡으면 거의 20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대략 21일과 일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A일주를 20줄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37일은 또 21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마늘은 20쪽, 쑥은 일주가 20줄기, 그런데 37일은 21일로 계산을 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쑥 일주를 20줄기로 계산한 것은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1일이 아니고 왜 20일이 돼야 돼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기37은 저는 20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순이라는 글자는 어떤 갈고리 같은데 해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동쪽에 부상이라는 큰 나무에 10개의 해가 걸려 있었죠. 그런데 그 10개 해가 원래는 천재의 아들들이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하루에 10개가 뜨면 안 되니까 그 바닷가 속에 나무에다 묶어두고 하루에 1개씩만 떠서 세상을 보라고 했는데 요 9개의 해가 너무나 궁금해서 한꺼번에 나와버린 거예요. 10개의 태양이.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가뭄이 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늘에 빌죠. 해가 10개가 떠서 우리 살 수가 없어 했더니 그때 지상의 임금이 천하의 영웅들에게 포고를 내렸죠. 저 태양을 잡아다가 다시 그 바닷가 속 부상의 나무에다가 묶어두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불사약을 주겠다 하니 그때 예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가 10개의 태양을 쏘러 갔다는 뜻입니다. 예사 10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한자로는 예라고 쓰는데 예라는 게 활을 쏘고 있는 모습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듀무르, 그냥 한자로는 주몽 이렇게 됩니다. 고대 활을 잘 쏘는 영웅이 예인데 얘가 드디어 내가 가겠소 했더니 그때 달에서 불사약을 만들던 서왕모가 불사약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얘는 그 불사약을 자기 부인인 항아에게 주고 나는 그 서왕모가 준 하늘을 나는 배 신주를 타고 드디어 태양아까지 가죠. 가서 태양을 가서 활을 쏘죠. 그래서 9개의 태양을 다 쐈더니 그 9개의 태양이 떨어지면서 까마귀가 되죠. 그래서 까마귀를 묶어서 바닷속 깊은 부상에 묶고 한 개만.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에서 예사 9일, 예사 10일은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가 태양을 전부 이제 떨어뜨려서 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만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부인인 항아가 저 남편은 가서 해 타서 죽을 것이다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사약을 탁 먹은 거죠. 그런데 남편이 당당하게 오니까 몰래 뒤쪽으로 도망가서 남편이 타고 온 신주를 타고 달나라로 도망갔죠. 근데 달나라로 도망갔는데 그 불사약을 준 사람이 달나라의 주인 서왕모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안 보였는데 드디어 밤이 되니까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서왕모한테 빌죠. 태양을 쏘아뜨린 저 남편이 분명히 나도 쏘아뜨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변하게 해달라. 그래서 서왕모가
샥 하니까 토끼로 싹 변한 거죠. 그래서 토끼가 지금도 약방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모를 왕비로 해석하면 바로 궁녀를, 그래서 항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의 궁녀를 항아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 건데, 바로 이 얘가 10개의 태양을 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해가 10개의 태양이 한 바퀴 돌면 그걸 일순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초순.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면 중순. 그래서 세 번째 돌면 하순. 그래서 초, 중, 하순 해서 30일을 단위로 하는 우리 고유한 달력이 만들어져서 예전에는 일순위, 우리는 지금 월화수목금 또 7일 단위로 쉬지만 예전에 10일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 1일부터 10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순에 3일과 7일, 그러니까 이 10개의 태양 가운데 세 번째 태양이 뜨는 3일과 태양 7번째 뜨는 7일날 금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삼칠이라는 것은 3, 7일을 금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3일째 날과 7일째 날에 쑥과 마늘로 무엇인가를 금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금서룡이라는 사람, 이만하 씨가 처음을 해석하면서 이걸 3, 7일로 했어요. 왜? 그냥 3 곱하기 7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겁니다. 왜? 3, 7, 21을 하려면 한자가 기 3, 7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3, 7이 앞으로 가야 돼요. 3, 7, 기. 그러면 21일을 금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 3, 7 하면 기 3, 기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순의 이틀. 그래서 100일이면 며칠이 되겠어요? 계산 쉽죠? 불견 100일 있잖아요. 일광,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일은 10순이 됩니다. 10순. 그래서 10순에서 3일과 7일, 3일과 7일 하면 모두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늘 20쪽을 준 거죠. 이 단군 사화는 명확하게 100일 동안 왜 마늘 20쪽을 줬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리고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마늘 20쪽을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견 100일,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마라 했으니 이건 뭐냐? 그리고 기3칠하라 했으니 기3, 기7을 하면 그러면 쑥 1주, 20줄기, 산 20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죠. 3일날과 7일날 금기하는데 이때 쑥 한 줌과 마늘 한 매, 한 매를 가지고 특별한 금기를 한 겁니다. 3일과 7일, 3일과 7일, 3일과 7일. 그러면 쑥 20줄기와 마늘 20쪽이 정확하게 100일 동안 소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0이라는 숫자를 찾게 됩니다. 단군 사화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늘 20쪽을 주고 쑥 1주, 20줄기를 준 건데 이것을 그냥 21일로 계산한다? 있을 수가 없죠. 100일이라는 통과 의례가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대에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100일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20일은 특별하게 기3, 기7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에서는 과연 그런 20을 단위로 하는 정말 20진법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없었다면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고조선에는 20을 단위로 하는 진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근거. 자, 먼저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를 쓸 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이 마야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도에서 0을 썼다고 했어요. 0을.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법에서 0의 발견은 위대한 수의 발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마야인들은 1500년 전에 이미 0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20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19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 신전은 바로 해가 뜰 때 춘분부터 해서 바로 이 20진법이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유물적으로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야 문명의 20진법은 중남미 문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샤만의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0개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맹자, 고자 합편에 나오는 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규가 말하기를 나는 세금을 20분의 1만 받으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하니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다 9분의 1세, 10분의 1세니까 세금이 셌죠. 세금이 셌는데 이 사람이 나는 20분의 1세를 하겠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하는 방법은 저 맥족 나라의 방법이다. 만실지고
1만 가구의 나라에서 한 사람이 그릇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자. 안 됩니다. 그릇에 쓰기에 부족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가 크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라를 운영하려면 운영한 거기에 맞는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맹자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무릇 맥이라는 나라는 오곡이 나지 않고 오로지 기장만 납니다. 사실 우리 고조선 땅이 기장만 납니까? 벼도 나오고 다 나오지, 콩도 나오고. 이것은 그때 당시 정보 부족으로 오는 왜곡이죠. 그러나 아무튼 맹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맥이라는 땅에서는 오곡이 나지 않고 오로지 기장만 납니다. 그래서 성곽, 궁실, 종묘, 제사의 예법도 없고 제후들의 예물과 접대도 없으며 백관과 유사도 없기 때문에 20분의 1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쪽은 무지하고 가난하고 못 살으니까 20분의 1만 받아도 충분하다. 이건 완전히 상대방에 대한 무지고 그 문명에 대한 비하죠. 정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리고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세금을 낮추는 것이 홍익의 도죠. 그런데 맹자는 결국에 지배자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맥의 땅에는 성곽도 궁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둘 게 뭐가 있냐, 필요한 게 없다 이거죠. 지금 중국은 나라가 부국강병하려면, 그리고 왕도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나라가 왜 20분의 1세를 했냐 이거죠. 왜 맥나라가 20분의 1세냐? 이것은 20이라는 단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이라는 고유한 어떤 셈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진법이고, 이런 셈법들이 바로 우리가 기371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근거가 너무 적지 않느냐. 마야는 20진법이 있었지만 고조선에는 20진법이 과연 있느냐. 자, 기371에서 20일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맹자, 고자, 하편에서도 맥은 20분의 1세를 한다 나왔죠.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럼 끝이겠죠. 그런데 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구대 암각하의 샤먼입니다. 샤먼이 손가락 10개를 펼치고 발가락 10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을 펼치고 발가락을 10 펼치는 게 그냥 뭐 일상적으로 펼친 거냐? 그러면 다른 샤먼들 보세요. 다른 샤먼의 기능들은 발과 손이 없잖아요. 발과 손이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샤먼만 특별히 손과 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전체 바위면에 보면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고래 사냥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20마리는 가장 많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수를 표시할 때, 인간이 셈을 할 때 1, 2, 3, 4, 5, 6, 10까지는 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1 하면 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번 하는 겁니다. 2번. 이렇게.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손을 2번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그려요. 그래서 20. 그러면 100을 하려면 뭐냐? 요거 5명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5명을 그리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펼쳐서 10명을 그리기보다는 한 샤먼을 20을 표시해서 5명을 그리면 100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암각하에 나타나는 무당들의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0진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누가 그러죠? 아, 이거 가지고는 20진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줘도 그러면 또 보여줄 게 있습니다. 뭐 20진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 이것은 줄새김 자갈돌입니다. 충북 단양군 하진리에 있는 남한강변 제3문화층에서 나왔습니다. 줄은 모두 21개 줄 20개 칸으로 있습니다. 고조선 문명사를 쓰신 신용화 선생님은 이것을 고조선 10진법의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10진법이라면 굳이 10개를 하지 왜 20개는 했냐 이거죠. 10칸이 2개가 있어서 이분은 20칸 해가지고 이걸 10진법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칸수를 20칸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무당들이 생각하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진법으로 보지 말고 20진법으로. 제가 이제 신용화 선생님을 뵐 날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10진법이 아니라 고조선의 20진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당들이, 샤먼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리까지 계산하면요, 칸마다 거리의 숫자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것이 어떤 날짜,
하루 이틀에서 30일을 계산한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의 돌에서 지금 이 부분이 폈죠? 이쪽이 폈잖아요. 폈다는 것은 이걸 들고 무엇인가 계산하는 겁니다. 거리도 계산하고 날짜도 계산하고 그랬기 때문에 양쪽은 비어 있는 겁니다. 계속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도량형을 표시하는 잣대라, 도량형의 날짜라든지 숫자를 표시하는 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 칸은 39,000년 구석기 후기 단양의 수양계 유적 부근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샤먼들의 역사는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20진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고조선의 20진법은 이 35,000년 전, 39,000년 전에 이 색임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은 그 이후에 고조선, 그 이후에 고조선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조선의 20진법을 유물로 아마 확인할 수 있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고조선의 20진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부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한다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고 저는 긍정합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20진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그리고 구석기 후기 시대의 사람들이 고조선 시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372는 고조선의 20진법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용어다. 그래서 이것은 21일이 아니라 기3, 기7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으로 29강은 마치고요. 이제 30강부터는 이제 고조선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이름, 단군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왔는가? 그 뜻은 무엇이고? 이것을 이제 밝히기 시작해서 고조선의 건국연대, 고조선의 중심지 또는 고조선의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고조선 전문적인 역사 강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